예, 반갑습니다. 안수남입니다. 첫 개강을 제가 항상 맡아서 강의를 해왔는데, 왜 제가 첫 개강 강의를 맡게 됐냐면은, 이 세무TV를 왜 만들었고, 왜 최고의 과정을 만들었는지, 이걸 조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끼리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이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강의를 합니다. 강의의 그 개강 때는 제가 강의 교환을 안 만들고요. 여기서 제가 프리하게 강의한 내용들하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솔만에 갖고 있는 노하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화돼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조금은 저희도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차관상으로 좀 들으시고, 그걸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제가 4시간 정도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컨설팅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직접 한번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공부를 좀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아마 제가 어떻게 해서 컨설팅이 필요하고 왜 또 이것이 공부를 하고 나면 보이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무TV라는 이거는 세무에 관련된 어떤 특화된 강의가 집합되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물론 유튜브에 세무사님이나 비세무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세무 관련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대부분 강의 내용들이 들어보면은 깊이가 있는 강의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인 주로 상대로 해서 강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강의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세무TV를 만들었는데, 세무TV의 발기인은 5분이에요. 5분이 발기를 해서 체험 출자금을 내서 저희들이 이거를 설립을 했고, 지금 웹캐시에서 지금 투자를 저희들이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세무TV의 최고의 과정을 만든 거는 사실은 2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전문 지식을 좀 전달해 보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네트워킹을 해보자. 그래서 사람 간의 사람이 이 서로 한 200명 내지 300명이 이 서로 간의 네트워킹이 되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컨설팅 과정에서 제일 뭐가 문제냐면 리스크 체크예요. 리스크 체크. 내가 이 차관사항을 만들어냈는데 과연 이게 세무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다른 것과 관련돼서 한번 또 체크를 또 해봐야 되는데, 개인 단독으로 개업해서 계신 분들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리스크 체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 착한 사항이 나왔다고 치고, 그 착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절세 비법으로 써먹으려면 후유증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양도라고 하나 해가지고 양도만 체크해서 될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양도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부당이익 계산 부인도 가봐야 되고, 상속증액부의 고가 저가 양도도 가봐야 되고, 이쪽이 전체가 연결돼서 다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세무사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우리 각 분야에 있는 세무사님들끼리 같이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네트워킹 체크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체육의 과정을 만들어서 전문 지식을 전달하면서 네트워킹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총동문회 격인 단톡방에 같이 초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서 교수님들이 거기서 어드바이스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이거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발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인원이 어느 정도 모여지면 이게 네트워킹을 시켜서 단순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포럼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좀 운영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시면은, 컨설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소기업을 보면은 이제 대기업은 조직이 갖춰졌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나 지식이나 지혜를 다 갖고 있겠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중소기업 가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세무사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에 한번 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사장님이 영업도 해야 되죠. 수금도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또 아이디어도 내야 되죠. 조직 관리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현의 기업 환경을 보면은 이걸 모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지금 노무 관련만 해도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예, 노무 관련만 해도 그렇게 복잡해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우리가 다 해주던 4대 보험 처리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세무사님들이 거기 관리를 좀 못할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노무사님들이 전문적으로 투입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법인 같으면 정관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진 기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표준 정관 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급여, 퇴직금 지급 규정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예, 세무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관련된 것들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데 이거를 제대로 해주는 조직들이 없다 보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컨설팅을 전부 보험사들이 하고 있어요. 보험사들이. 예. 보험사들이 전부 다 컨설팅하고 있는데 예, 보험사들하고 중소기업 지원단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지원단.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이런 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 하나만 가지고 예, 직원들 200명, 300명 거느리고 일을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대출과 관련된 것 중소기업 대출이 뭐가 있나 뭐죠? 정책 자금을 받아내는 거죠. 보조금 받아내는 거죠. 예. 기업이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자금인데 자금 받아내는 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내가 담보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담보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아예 대출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문제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누가 하고 있냐면 여기서 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하고 있는 컨설팅 중에 세무가 약 60%를 차지해요. 제가 포지션을 보니까. 세무 쪽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생명 광고를 가서 한번 보시면 삼성생명 광고가 10가지가 예, 테마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7, 8가지가 세무 관련이에요. 전부 봐봐. 가업승계부터 시작해서 법인전환 시작해서 예, 주식 소각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여기는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영업을 해오고 여기에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예, 노무사, 자격사들이 서브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보면 기가 막힌 용어를 써요. 얘들이라고 얘들. 얘들은 내가 갖다 아무 때나 쓴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격사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 시장 가보면. 근데 기가 막힐 일이라니까. 근데 이 플랜을 다 누가 짜냈냐? 우리 세무사들이 짜준 거예요. 예. 퇴직금 중단 정산 관련된 거, 차등 배당에 관련된 거, 이 모든 거, 주식 소각에 관련된 것들을 누가 짰냐면 세무사들이 짰다고요. 짰는데 거기서 어떤 대접을 받는다고요? 소모품 대접을 받아요. 예. 플레이 짜지고 전부 다 PTP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 세무사는 다 팽당했어요. 분배가 되는 것 같아요. 쉐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시장을 보고 조금 많이 분노를 느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쪽에 있는 영업상무를 제가 만났더니 걔들이라고 한다니까, 걔들. 변호사, 세무사 누가 오라고 오고 붙이면 되고 돈이 있으니까 항상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플라이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피플라이프 어떤 회사예요? 네. GA라는 보험 조직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도매법인이에요, 도매법인. 거기 밑에 어디 있어요? 회계 세무법이 있겠죠? 예, 거기 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지원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환경지원단도. 예. 다 언론사를 활용해서 거기를 가지고 영업조직을 만들어내고 TV를 받아다가 영업을 하고 거기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무사들은 뭐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세무사들. 우리는 개업을 하면 기장이 50건, 100건만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죠. 기본적으로. 150건, 200건 되면 네, 제가 평일에 나가서 골프 2-3번 쳐도 되죠. 예. 왜? 사무장 제대로 채용하고, 실장 채용하고, 팀장 채용해서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직업을 가졌다고 우리는 자랑하고 다녔어요. 편안한 직업을 가졌나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세무사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그래갖고 양도세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알겠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못 따라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담하려면 아유 뭐 없다고 핑계대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좀 상담 안 해주기가 미안했거든요. 근데 요즘 하도 복잡하니까 상담 안 해준 것이 당당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양포세라는 말을 듣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무사님들의 기장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발달해가요? 예, 로드샵은 다 죽어가죠. 예.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시장 진입을 못합니다. 그럼 우리 젊은 후배들이라도 여기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후배들도 그냥 먹이 주는 그 시장만 보고 가버린다니까. 예, 저희 다솔 같은 데서
우리 근무세무사, 스텝세무사들 여러 분들을 지금 양성을 하고 이 컨설팅 시장에 투입을 하려고 무전히 예를 써보면 딱 3년 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다 동기들이 뭐라고 그래. 야, 너 거기 가서 뭐 하냐, 너. 야, 100건, 150건만 만들어 평소에 편안하게 먹는데 너 거기서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런 데서 왜 근무해? 전부 동기들이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흔들리는 거지, 사람이. 예.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해보려면 숫자가 예를 들어 30명, 50명이 있어야 돼요. 아까 뭐라고요? 리스크 체크를 하려면. 안수랑 혼자 갖고 안 된다고요. 양도소득세? 제가 하나 갖고 어떻게 다 했느냐. 재개발재건축 하나만 갖고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님들이 너무 편한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컨설팅 시장에 세무가 60%인데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제가 공개하기 곤란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정헬연구소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연구 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비자격사예요. 요즘에 그분이 표현하는 게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가서 들으면 여러분이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불끈 이렇게 들어와요. 세무사님들은 이런 거 안 해서요. 못 써요. 몰라요. 이게 그냥 나와요. 거기에. 변호사님들 이런 거 안 해요. 노무사 이걸 몰라요. 이게 자격사들을 다 깔아뭉긴다니까요. 누가? 비자격사가. 한번 들어보시라고. 거기에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일반인을 했다 구미에 맞는 얘기만 딱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장이 널려 있는데 우리 세무사님들은 기장 가지고 싸워. 예, 5만원짜리,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요. 이게 컨설팅 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컨설팅 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몇십억 받을 수 있어요. 몇십억도 한 건만 가지고도. 이 시장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걸 방치하고 있었으니까 누가 한다고요? 비자격사들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깊이 있게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우리가 세무사님들이 기업 관리, 법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 어떻게 관리했어요? 처음에 법인세를 배워갖고 오는데 지분구조 한 번이라도 봐주셨나요? 지금 나이를 보셨어요? 여기 사업의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된다는 걸 분석해 주셨냐고요. 자, 토지를 갖고 있는데 토지가 지금 200억짜리가 있는데 이걸 개발을 하니까 개발 이익이 300억 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78세예요. 근데 본인 지분이 80%, 와이프 지분 10%, 아들 지분 10% 이렇게 갖고 온다고 이렇게. 지금 나이가 몇 살하고 78세. 기대 수명이 10년이라 하더라도 88세면 돌아가신단 말이죠. 근데 저 사람이 지금 200억 있는 것을 플러스 300억 시켜가지고 500억을 만들어 놓으면은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250억은 상속세잖아요. 주식으로 넘어가면 더 60%까지 갈 거고. 이 구도를 그냥 여러분은 다 받아들이고 있다니까.